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촬영하게 된 것을 이렇게 저희 집 다육이가 보이는데 황금새덤 키우시는데 햇볕에 내놓고 키우셔야 돼요. 얘는 그 베란다 안에서 좀 키우기 힘든 게 황금새덤이에요. 이게 색깔이 선명하게 들어간 다육이 아시죠? 빨간 계통, 이렇게 노란 계통, 이런 애들은 햇볕을 무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초록한 다육이보다 좀 색깔이 들어간 애들은 해를 무지 좋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자잔, 제가 산책로 자전거 타면서 꽃집에서 데려온 그 릴리패드라고 해요. 릴리패드 이름도 예쁘죠? 릴리패드 초록장미 같이 생겼죠. 요게 사실 러블리 로즈보다 더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 얘가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인데 사실 얘보다 얘가 훨씬 예쁘게 생겼죠. 릴리패드가 한 4년 전에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즘에 좀 잠잠하죠. 요즘에 좀 잠잠한데 얘가 상당히 키우기가 쉬워요. 이 꼬지는 제가 얘를 안 해봤는데 얘가 에오니움 속 다육이거든요. 얘가 사실 여름에 잠을 자는 다육이에요. 잠을 자는 다육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게 있어요. 입장도 도톰해갖고 그 애니메이션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는 초록장미 같죠. 이렇게 상당히 예쁜 다육인데 햇볕이 오히려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좋은 다육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이 너무 강하면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해서 안 예뻐요. 그래서 오히려 햇볕이 없는 베란다, 그렇다고 너무 없으면 안 되고 은은하게 그래도 베란다 안에 어느 정도 햇볕이 들어온다, 그건 키울 만한 그런 다육이가 릴리 패드입니다. 요런 다육이가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햇볕량이 많지 않아도 툭 던져놓고 뭐 물을 잘 안 챙겨줘도 되고 물을 잘 챙겨줘도 되고, 저는 진짜 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요. 가끔 가다가 다른 다육이 물 줄 때 물을 주는데 진짜 뭐 병치용에도 강하고 뭐 깍지응애 그런 거 한 번도 안 생긴 것 같아. 집에서 키우는 릴리패드. 근데 요게 약간 목질화가 나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얘네들 릴리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가지만 꺾이면 얼굴이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가 꺾이지 않게 잘 관리만 해주시면 사계절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릴리패드.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무탈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순둥순둥 순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예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릴리패드. 가격도 엄청 싸게 데리고 왔어요. 이게 대품인 그동안 왕대품인데 7,000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근데 제가 여기 꽃집에 데려오는 다육이들이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왕대품을 엄청 저렴하게 팔아요. 그러니까 농원에서 주인장이 이제 다육이를 데려오는데 거기서 좀 튼실하고 예쁘고 저렴하게 파는 다육이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왕 얼큰 백봉이도 2개 여기서 데려오고, 그 사랑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데려오는 다육이들이 다 그 2019년 전서부터 데리고 왔는데 다 잘 살고 있어요. 죽지 않고. 그래서 다육이가 참 키우기 못할한 릴리 패드입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다육이를 키우고 싶은데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럼 요런 릴리패드 조그만 거 말고요, 좀 큰 애를 데려와 갖고 키워보세요. 그럼 힐링이 돼요. 조그만 애는 조금 이렇게, 얘네들은 커도 화분을 크게 해도 막 웃자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릴리패드 진짜 저희 집 베란다 동양이잖아요. 근데 바깥에 선반을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선반을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안에 햇볕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저희 집 그 바깥에 이렇게 다육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다육이가 다 안에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하우스가 있는 애들은 바깥에 있고 하우스가 없는 애들만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 8시가 돼야 가니까 깜깜해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황금 세던 같은 경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다육이는 햇볕이 좀 강하게 드는 곳에서 마당에, 일본 분들이 많이 키우는 다육이에요. 황금 세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당에다가 그 햇볕을, 그 일본 분들은 지진이 많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 아파트 그런 문화가 아니고 단독주택의 전원주택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요런 다육이 그 하단에다가 많이 키워요. 황금 셋덤을. 그래서 요 다육이를 키우면서 그 다육이 합식을 할 때 꼭 들어가요. 릴리패드가 아니라 황금 셋덤이
근데 릴리 패드는 일본 분이 많이 키우지 않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 분들 제가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 릴리 패드 키우시는 분들을 못 봤어. 이렇게. 그리고 베란다 안에서도 목대가 웃자라지 않는 애들이 요렇게 그 용얼이에요. 용얼하고 얘네들 석연한데 그래도 베란다에 4시간 햇볕이 들어온다. 그러면 마사 비율을 좀 높여갖고 키우시면 괜찮아요. 이게 지금 페트병. 요즘에 제가 페트병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페트병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페트병에 이렇게 키우면 애들이 얼굴이 좀 많이 커져요. 엄청 커졌죠. 얘네들 얼굴이 요 다육이들 이렇게 목대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롱분에다가 많이 키우잖아요. 롱분에 많이 키우는데 사실 그 페트병 요런 롱분이 없으시면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제가 강추드립니다. 페트병에 좀 키울 때 꽃보다 다육이 페트병 화분 만들기 제가 화분 만들기 찰흙 화분 만들기 할 때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꽃보다 다육이 화분 만들기 꽃보다 다육이 페트병 화분 만들기 꽃보다 다육이 이렇게 캔 화분 만들기 검색을 하시면 꽃보다 다육이 찰흙 화분 만들기 검색을 하시면 꿀팁 뭐 꽃보다 다육이 꽃그림 그리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꿀팁들이 많아요. 이렇게 애들 그 방학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 영상을 보고 참고로 해갖고 만들어서 내시는 것도 좋고 그 애들 놀 때 같이 이제 틈틈이 집에서 재미삼아 만들어 보면 힐링도 되고 좋습니다. 이 꽃그림 그릴 때 힐링도 되고 화분 만들 때 힐링도 되고 또 내가 만든 화분 만들어 놓고 보면 이런 것도 캔 화분 되게 튼튼해요. 우리가 요거 화장지 붙여서 만든 화분이거든요. 근데 화장지를 붙이면 우리가 생각에 화분이 되게 약할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니쉬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돌처럼 애들이 단단해져요. 화분이. 그래서 이게 캔 화분에다가 화장지를 그 바니쉬를 묻혀갖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일반 화분보다 더 강해. 떨어져 깨지지도 않고 일반 화분은 요번에 촬영하다가 어저께 비싸다 한번 그 3만원짜리를 깼어요. 제가 그 화분에 다육이 있으면 그 하루 일당이야. 그 깨진 게. 그래서 이거는 찰흙 그 캔 화분 찰흙 화분은 떨어지면 깨지죠. 이렇게 이제 캔 화분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내가 먹던 뭐 콜라 캔이나 사이다 캔 뭐 이런 거 여기도 지금 얘도 캔 화분 밤색 요거 금색을 발라 놓으면 동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동화분 아시죠?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그 심심할 때 만들어 보세요. 재밌어요. 저희 집 멕시코 자이언트 이렇게 있고 저희 이꼬지로 키운 립스틱 제가 사실 영상을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재난 그 문자가 뜬 거야. 근데 재난 문자가 뜨면 왜 핸드폰 영상이 꺼져? 제가 영상을 요즘에 그 편집을 안 하고 올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꺼지면 낭패를 보는 거야. 이게 영상을 이어붙여야 되려면 시간이 또 꽤 오래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요번에 또 핸드폰을 샀어요. 그 영상이 계속 그 안 올라가고 용량 초과가 돼서 그래갖고 용량이 그전 거보다 좀 많은 걸로 사갖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재난 문자가 뜬 거야.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그게 뜨면서 갑자기 꺼져버린 거야. 근데 내일 비 소식은 없거든요. 오늘 한 6시, 7시, 지금 한 8시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비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 소식이 없어갖고 제가 이거 벗겨주러 나온 거거든요. 벗겨주러 나온 겸에 촬영을 하는 거야. 껌껌해졌죠. 밤 8시가 되다 보니까 껌껌해졌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후레쉬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그래서 멕시코 자이언트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새끼도 달아주고 저희 이꼬지로 키웠던 립스틱도 제가 얘를 케어를 한다고 3년 키웠던 어미를 이거 립스틱이 얇은 거는 이꼬지가 잘 돼요. 창들은. 근데 이렇게 두터운 넓적한 잎들은 이꼬지가 거진 99%안 되는데 어떻게 이꼬지를 하냐. 그때는 제가 그 방법을 잘 몰랐어. 그냥 창들이 이꼬지가 안 된다는 팁만 있었거든요.
얘가 나이가 한 8년이 넘었을 거야. 얘도 입꼬지가 된지. 근데 분갈이를 해주고 입꼬지가 갑자기 지네 엄마 왔던 친구들보다 박차고 크는 거예요. 박차고 크더니 새끼를 갑자기 하나를 달았어. 하나를 달더니 한 1년 다 되어 가서 또 하나를 달았어요. 또 하나를 달더니 또 옆에 또 하나를 달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입꼬지가 된 것도 신기한데 지네 엄마하고 같이 들어왔던 애들은 자구도 안 내고 꽃대도 안 올리고 그랬는데 얘는 꽃대도 올리고 꽃대를 올린다는 거는 얘네들이 자구도 잘 달아요. 근데 꽃대도 안 올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자구도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입꼬지가 된 것도 너무 신기한데 자구를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했고 얘네들도 사람하고 이게 통하는 마음이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얘를 케어해준다고 화분도 좀 바꿔주고 새끼가 어미에 붙어있으면 되게 성장이 느려요. 어미도 힘들고 새끼도 힘들고. 그래서 자구를 목대에서 찧어갖고 말렸어요. 말려갖고 세 개를 같이 심어줬는데 하나를 얘를 내놓다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뿌리 안착이 안 됐는데 저희가 베란다 거리대 난간에 벽 쪽이 있는 데는 그늘이져요. 거기다 내놓다가 툭 내놓다가 하나가 떨어졌어. 근데 제가 이제 슬퍼하고 있었죠. 자구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뭐야 우리 집 예쁜 둥이 진짜 귀하게 키워지 입꼬지를 키웠는데 자구도 되게 소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구 하나가 바깥으로 떨어졌어. 좀 약간 속상해하고 있었거든요. 신기하게. 근데 이 녀석이 자구를 하나 더 만들었어. 이야 너무 기특하죠. 자구가 원래 3개였었는데 자구가 내놓다가 하나 떨어진 거야. 근데 저희가 바깥에 인공하단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예전에 제가 이사 왔을 때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도둑이 많이 들었는지 그 철문을 열쇠를 걸어놓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래갖고 열쇠를 가지러 가면 경비원 아저씨가 없어. 그래갖고 못 가져왔어요. 그거를 자구를 떨어진 거를. 근데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자구를 하나 더 만든 거야.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야 진짜 얘는 대단해. 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말이 통하진 않지만 이게 영혼적으로 약간 통하는 그게 있나 봐. 그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를 더 만들었니? 더 웃긴 거는 분갈이 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한 2달 됐나? 근데 뿌리 한 짝이 벌써 짱짱하게 잘 되고 새끼도 짱짱하게 잘 내고 지금 이렇게 또 새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녀석은 참 기특해. 립스틱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내가 이제 입꼬지를 하고 싶다. 그냥 얘를 입을 떼면 잘 안 떼져요. 그리고 썩어요. 그리고 입꼬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적심을 한 다음에 적심하면 입이 약간 좀 흐느적거려. 그때 입을 좀 떼야 돼요. 근데 얘가 입꼬지 할 때 한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자구가. 6개월 만에 진짜 늦게 나와갖고 한 봄쯤에 같이 뗐던 잎들을 다 썩어요. 이쯤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두꺼운 잎들을 다 썼거든요. 근데 하나가 겨우 입꼬지가 돼갖고 괜히 했다 그랬어. 야 3년 키웠던 거를 입꼬지 했는데 하나 되려고 내가 입꼬지 했나? 괜히 했나 보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막 박차고 크는 거예요. 입꼬지가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요만해진 거야. 근데 요게 갑자기 박차고 크더니 지네 어미랑 같이 왔던 애보다 더 커버린 거야. 얘가 신기하게. 얘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 그랬는데 지네 어미들은 같이 왔던 동료들 걔네들은 아직 얘보다 적어요. 얘보다 적고 얘가 지금 새끼인데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자구도 달고 꽃대도 달고. 그래서 이제 어미 같이 데려왔던 애들을 분갈이를 좀 해줬어요. 근데 확실히 작은 화분에 있는 애들은 자구를 안 만드는데 큰 화분에다가 조금 큰 화분, 얘처럼 이렇게 큰 화분은 아니고요. 지금 홍상생술 요 정도만한 화분에다 옮겨줬더니 그래도 새끼를 하나 만들었어. 저희가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주고 싶어도 자리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심어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프리하게 진짜 마당 있는 집에 있으면 진짜 커다란 진짜 오강 같은 화분에다가 심어줘갖고 왕대품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화분을 자꾸 작게 써요. 작게 쓰다 보니까 얘도 지금 왕대형으로 큰 홍상수술이에요. 근데 화분이 작죠. 크게 할 수가 없어. 공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저희는 오히려 위에 다육이가 얼굴이 더 커요. 애들이 화분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깜깜해지네요. 금세.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캔 화분도
유튜브에다가 꽃보다 다육이 캐나분 만들기, 그리고 꽃보다 다육이 찰흙화분 만들기, 그리고 꽃보다 다육이 페트병 화분 만들기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영상이 1900개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다육이에 대해서 궁금한 거, 흙 만들기, 뭐 분갈이 요런 거는 꽃보다 다육이 다육이 흙 만들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꿀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베란다에서 제가 오래 키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꿀 정보들이 많아요. 이게 밖에서 키우는 거랑 안에서 키우는 거랑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흙을 농원에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지금 무름병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란다랑 그 거리대, 그리고 키핑, 농원 이렇게 쓰신 흙이 달라요. 베란다는 좀 약간 되게 갑박해야 돼. 화분도 작게 써야 되고, 그런 걸 모르고 농원에 이제 화려한 막 그 키핑이 화려한 걸 반해서 막 대형 화분에다가 크게 심어갖고 그러면 베란다 안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햇볕이 뭐 남양처럼 잘 들고 그 이제 다육이가 많지 않고 개만 올인해서 대형 화분에다 키우면 아주 잘 키울 수 있는데, 다육이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햇볕을 나눠가자. 얘가 좋은 때 화분 그 햇볕이 일률적으로 다 줄 수가 없어. 저기 뒤에는 어두컴컴하죠. 여기는 창문 쪽이라 좀 열어놓은 쪽이라 좀 그래도 햇볕이 좀 드는데, 이게 자리에 따라 다육이는 햇볕을 매우 좋아하는 식물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육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햇볕을 되게 강조를 안 해. 왜 그러냐면 베란다 안에는 그렇게 햇볕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햇볕이 들더라도 잘 커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햇볕을 되게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를 잘 키우려면 햇볕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 얼굴 미인으로 만드는 것도 햇볕이 만드는 거고, 얘네들을 튼실한 목질화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햇볕이 만드는 거예요. 베란다 안에서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를 인위적으로 내가 이제 만드는 거는 흙을 이제 조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바깥에 농원에서 키우는 것처럼 막 배양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섞어버리면 애들이 콩나물 줄기가 돼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베란다 아니면 좀 약간 척박하게 심어 주셔야 돼요. 되게 이제 마사를 함량을 높여갖고 인공돌 같은 거 있죠. 물마름이 좋게 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섞어서 물마름이 상당히 좋게 해야 돼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 제가 다육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왜 이렇게 화분이 다 낮나 그랬어. 왜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낮지? 그러니까 저는 간이업을 그때 많이 키웠을 때요. 다육이 화분이 왜 이렇게 낮지? 그리고 화분들이 왜 이렇게 작어? 보면 화분들이 작아요.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만들까? 화분이 높이가 낮게. 물마름을 상당히 좋게 하기 위해서, 물마름은, 그러니까 내가 다육이 사면 죽어 하시는 분들은 캐나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높이가 낮잖아요. 캐나분.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키우기가, 이게 화분이 낮아야지 이게 물마름에도 좋고 무름에도 예방이 되고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화분이 낮아야 돼. 여기가 너무 이렇게 롱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햇볕이 잘 들어와야지. 이게 햇볕이 안 들어오는데 롱화분을 쓴다 그러면 무름으로 애들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봉이 요번에 비 맞고 엄청 컸어요. 저희가 겨울에 애들이 얼굴이 쥐똥만하게 줄였거든요. 겨울에 물을 굶겨갖고. 그래서 쥐똥만하게 작년 여름에도 좀 타격이 있었어. 그냥 여름에 타격이 있었는데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얘가 원래 대형종이에요. 대형종인데 얼굴을 많이 줄였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그제 비를 맞췄죠. 잎사귀에도 윤기가 나죠. 이렇게 있습니다. 어우, 깜깜해졌네. 오늘 사실 이벤트 나눔 추첨을 제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써달라 그랬죠. 이름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없으면 탈락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닉네임 푸사에 있는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영어로. 그 영어하고 숫자로 막 알 수 없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불러줘도 자기가 당첨이 됐는지 몰라. 그래갖고 제가 당나귀 화분 2개랑 이제 대형 화분 하나에다가 콩분 7개 이렇게 추첨할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눔 추첨 이름 써주세요. 뭐 내가 사는 환경,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이름을 써주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2명을 뽑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나눔을 당나귀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다 닉네임이 바뀌어버렸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바꿔버려갖고 내가 만약에
그 블리블리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무명인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전종의 뭐 이렇게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 닉네임이 다 영어로 뭐 세븐 뭐 XT 뭐 이런 식으로 막 숫자로 이상한 숫자로 막 바뀌어 버려갖고 그걸로는 추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름을 써주세요 했죠. 제가 거기에서 4명을 추첨을 할까 합니다. 추첨하러 가실까요? 일단 제가 하우스를 벗겨주고 요번에 방수 처리한 거 아주 잘 됐죠. 요게 제가 원래 저 뒷베란다 천장에 비가 오면 막 100mm, 300mm 오면 물이 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올 때는 안 새는데 그래서 위에 공사 얘기를 했는데 해도 물이 샌 거예요. 공사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이제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그 위에 귀찮아서 제가 이제 발라버렸는데 위에 바르고 남은 걸로 여기 발랐거든요. 근데 괜찮아. 물이 안 새고 이렇게 비가 이제 안 오니까 벗겨주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이 화이트 그린이 저한테 키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트 그린이를 10몇만 원 주고 샀는데 걔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대요. 진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두들레아 속이 원래 그래요. 여름에 잠을 자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그린이 요런 애들 그리고 뭐 노마 요런 애들이 지금 잠을 자요. 여름에 생장형이 아니고 걔네들은 동형 겨울에 생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햇볕이 겨울에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진짜 안습. 이게 진짜 그 비싼 가격을 진짜 그 뭐라 그럴까 똥만큼 못하는 애들이 두들레아 속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많이 키우진 않고 제가 이제 걔네들은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2개를 드렸죠. 블러처스하고 그 노마를 드렸는데 걔네들 지금 잠을 자는 애기 때문에 지금 드리지 않는 게 좋고 걔네들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번에 화분을 들여놓다가 많이 깨먹어갖고 여기 없네 신기하게. 이렇게 잠깐만 여기에도 없죠. 이렇게 있는데 신기하게 또 찾으면 없어요 애들이. 걔가 잠을 자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아니요 아닌데 없네요. 없어. 신기하네. 어디 갔을까?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신기하게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비 올 때 막 두서없이 막 들여놔요 제가. 그래서 찾기가 좀 힘들어 애들을. 여기 있다. 여기 있지요. 여기. 요게 그 생장형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잠을 자는 애기 때문에 그 서늘한 곳. 얘네들은 또 하엽 정리를 많이 안 하더라고. 목대가 얇아진다고 하엽 정리를 많이 안 하셔요. 안 해야 예쁘다고 그러더라고 화이트 그린이는. 그래서 근데 화엽 정리를 많이 안 하면 이 백분 칠한 데에서 곰팡이균이 엄청 심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는 얘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냥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 왜 그냥 이거 그 하엽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장마철에 하엽에서 곰팡이균, 깍지, 응애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저희는 또 겨울에 해가 많이 들지 않고 해가 들어야 잘 크는 애들이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절벽에서 많이 큰다 하더라고. 바닥과 절벽. 그러니까 해가 얼마나 쨍하겠어요. 그런 데서 자라는데 베란다 안에서 또 동양은 겨울에 2시간밖에 해가 안 되니까 두들레아는 저희가 맞지가 않아요. 두들레아는 키우기가 저희 그 동양에서는 상이에요. 상. 그렇기 때문에 요런 다육이는 너무 껌껌하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얘가 예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예전엔 가격이 어마어마했죠. 지금은 가격이 완전 똥락했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그 낮아졌는데 예전에 저도 이렇게 다육이 한 13년 넘었어요. 저도. 근데 그때 당시는 좀 비쌌어. 근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죠. 저렴해졌는데 사실 요 다육이 키우려면 요 파랑새를 하나 더 키우는 게 낫죠. 파랑새를 하나 더 키우는 게 낫는데 지금 온도가 22도, 23도. 그러면 얘가 성장을 해요.
22도, 23도. 그러니까 이게 뭐 춘추형, 동형, 하형 저는 그거를 중요시 안 하게 된 게 그 온도에 따라 다육이는 키우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몇 도. 그러니까 대부분 30도가 넘지 않으면 동형, 하형, 춘추형이 그 온도 차가 10도 차가 나면 다 생장을 해요. 상장을 하는데 이게 막 33도 올라가고 30도에서 새벽 온도가 30도밖에 안 떨어져. 그러면 애들이 몹시 힘들어요. 그러면 동형, 춘추형, 하형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근데 33도 낮엔 33도 올라갔는데 새벽에는 23도야.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동형, 하형, 춘추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온도. 동형, 하형, 춘추형은 꼭 영상을 촬영하면 오토바이 부대 아니면 저희가 소방서가 저 앞에 있어요. 소방서. 그래갖고 좀 소음이 좀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화이트 그린이 어떻게 키우냐. 그러니까 동형이니까 얘네들 가을에도 좀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진 이제 해가 들지 않는 곳에 좀 서늘한 아침에 오전 햇빛만 드는 그런 곳에다가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화이트 그린이 뭐 두들레아 속, 요거를 두들레아 속이라고 해요. 오늘은 두들레아 속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들레아 속. 두들레아 속 아까 화이트 그린이 노마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블러처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생장형, 여름에 잠을 자고 그러니까 더위를 매우 싫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33도까지는 잘 버텨요. 33도 위로 올라가고 낮에 온도하고 새벽 온도가 이게 몇 도 한 3, 4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힘든 거고 10도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생장을 해도 돼요. 새벽에 23도, 24도까지 내려간다. 그럼 애들이 크거든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 이게 딱 동형, 하형, 춘추형이 있는데 이게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게 여름이라도 낮에 33도 올라가고 새벽에 23도 떨어지면 동형도 살만하구나. 베란다 거리대 두고 키우기가 괜찮구나. 근데 저런 두들레아 속은 베란다보다는 농원, 키핑 요런 데서 키우셔야지 베란다에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 안에서 물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애들이에요. 다육이는 물을 들어야 예쁜 다육인데 다육이가 물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키우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키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두들레아 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핑이나 농원을 한다. 그러면 키우시고요. 베란다 안에서는 요런 애들을 키우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손이 안 가고 또 하우스를 벗기니까 빗방울 떨어지네. 신기하게. 8시에 살짝 비 소식이 있고 8시 좀 넘어서는 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일찍 벗겼나 보다. 다시 씌워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벤트 나눔 추첨하러 가실 거야. 애들이 확실히 빗물 먹고 완전 그 돌처럼 단단해져서 탱탱. 근데 저는 이게 온도가 여기 중부다 보니까 저희가 7월 온도가 27도 전후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10년을 넘게 키우면서 느낀 건데 27도 전후에 7월 달에 저희는 애들이 폭풍 성장을 해요. 그래서 폭풍 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1세대 유튜버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제 나오면서 저희 구독자님들 2세대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남부 쪽에 많이 살고 계셔요. 근데 거쪽이랑 이쪽이랑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별반 차이는 없었는데 요즘에 올해는 이상하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새벽에 추울 정도로 저희가 6월 달에도 그 강아지가 추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되게 여기가 좀 썰렁한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7월 달까지 애들이 색을 빼지 않고 애들이 좀 약간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색을 빼는 게 7월 말에 갑자기 애들이 초록옷으로 다 갈아입거든요. 약간 붉은 계통 애들도. 그리고 한 8월 중순까지만 넘으면 애들이 생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8월 15일이 되면 약간 이렇게 썰렁한 그 찬바람이 코끝에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한여름이 좀 이게 가고 있구나. 그 느낌이 들 때 얘네들이 또 이제 이렇게 탱탱해지면서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남부 쪽에 이제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이때 막 물을 다 굶겨요. 이때 다 물을 굶기면서 물 주지 마세요. 비 맞히지 마세요. 그럴 때 저는 7월 달에 애들이 성장을 10년을 넘게 키워보니까 7월 달이 가장 성장을 잘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때 물을 듬뿍듬뿍 주는 게 7월 달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비 소식이 막 일기예보 열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가림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여름에 그 10일 동안 해가 들지 않을 때 애들이 비가 안 와도 물음이 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온도가 괜찮아졌어. 막 5월달서부터 무덥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예년과 같은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좀 7월달에도 선선하고 괜찮았고 7월 말서부터 진짜 여름인가 보다 덥구나 했거든요. 여기가 좀 같은 의정부래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시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날씨하고 여기랑 똑같아요. 서울에 비 오면 여기도 비 오고 근처다 보니까 서울에 비 오면 여기도 비 오고 그래서 서울 날씨랑 여기 날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엄마하고 저희 집하고 같은 경기도인데 틀려요. 확실히 온도가 여기가 좀 더 서늘해요. 그래서 이게 사는 그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남부 쪽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나왔을 때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뭐 그때 이제 2세대 유튜버가 나왔다 했잖아요. 거기는 물을 진짜 완전 단수를 해버려요. 단수. 근데 그분들이 막 단수 나갈 때 저는 그때 물을 막 듬뿍듬뿍 주면서 샤워기로 물 주고 막 그랬던 게 저거든요.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제 비를 마치고 어제는 날씨가 좋았어요. 그제 맞췄나? 이게 또 알쏭달쏭하지. 하여튼 비 마치고 나서 입장이 탱탱해졌네요. 근데 비 마치기 전에는 제가 단수에 들어갔을 때 입이 다 이렇게 누렇게 떠갖고 애들이 진짜 안습이었거든요. 윤기도 없고 요런 잎들이 노란 잎들이 낙엽된 그 가을에 낙엽지듯이 이렇게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저희 집 환경에 맞게 키워야 돼. 너무 단수를 7월달에 시켜버리면 안 돼. 그래갖고 이것도 요령껏 물을 주시고 요령껏 비를 맞히시고 습도 관리가 잘 되게끔 좀 선선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비 맞히는 건 독약이고요. 지금 온도가 22도 23도 이렇다 했잖아요. 이럴 때 비 맞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온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주일 막 열흘 비 오는데 비 맞히는 거는 조금 약간 무리예요. 근데 중간에 열흘 비 소식이 있는데 한 3, 4일 비 오고 한 이틀 괜찮다. 그러면 비를 맞추셔도 되고 내가 이제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 그 이제 7일 비 소식이 있어. 그럼 5일째 비를 맞추셔도 돼요. 5일째 비 맞추고 6, 7 뭐 이렇게 젖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3, 4일 정도 흙이 젖어 있는 건 괜찮은데 다육이 화분 속이 일주일 내내 막 진짜 일주일 넘도록 비가 젖어 있으면 곰팡이균, 깍지, 응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갖고 일반 간엽들은 흙이 축축하게 좀 젖어 있어야 돼. 수분기가 있어야 돼요. 너무 축축하면 안 돼. 수분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줬을 때 한 3, 4 여름에는 3, 4일 안에 물이 마를 수 있게 줘야 돼요. 아니면 일주일 안에 적어도. 근데 이걸 일주일 넘게 막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 그러면 다육이가 무름에서 고사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를 막 한 흙은 물을 주지 않아도 대기 중에 습도를 얘네들이 흡수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묵은 흙들 같은 경우에는 흙이 대기 중에 습도를 흡착을 잘 안 해요. 무거워갖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흙은 흙이 촉촉하고 얘네들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해요.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아도 대기 중에 습도를 우리가 물 먹는 하마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런 흙들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축축하게 있어요. 오래 안 키우시는 분들은 모르고 이제 저처럼 이제 오래 키우시는 분들은 오래 키워도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몰라요. 왜 그냥 장사만 하시고 바쁘게 막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왜 다육이 이름을 이렇게 모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바쁘니까 거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농원에 가면 의외로 다육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육이를 사러 가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름을 몰라. 그럼 내가 요거 뭐 이렇게 뭐 나탐 주세요. 그러면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새로운 게 들어오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이름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오래 키워도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흙이 계속 분갈이 해야지 좋다 해야지 이분들도 흙을 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름에 강한 거는요, 묵은 흙들이 무름에 강한 거고, 제일 쥐약이 장마철에 새로 분갈이 한 흙이 습도를 많이 머금기 때문에 오히려 깍지 응에 이게 분갈이하고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나눔 추첨을 제가 손소독제 뿌려주라고 얘기했죠. 그래갖고 이제 댓글 보면 그거 잘 뿌리고 있어요, 저 효과 보고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손소독제 꽃보다 다이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를 참조를 하고 쓰세요. 꼭 쓰실 때 한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얘가 괜찮다 하면 쓰세요. 손소독제가 다 다르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고 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눔 추첨하러 가실까요? 고고싱. 이렇게 나눔 추첨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당나귀 2개, 이렇게 보면 당나귀 2개에 물조리개 화분이에요. 요거 3개를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 전에 영상은 닉네임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영어로 바뀌었다 그랬죠. 영어에다 숫자가 막 이상하게 혼합이 된 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뽑을 수가 없어. 뽑아도 내가 뽑혔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요 당나귀를 뽑을게요. 이름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뽑아주세요. 정성숙님 당나귀 화분 이렇게 당첨했습니다. 당나귀하고 물조리개 당첨되셨습니다. 요렇게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지정을 하죠. 그 지정에 매뉴얼이 없으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탈락인데, 정성성님은 저희 집 저희 집입니다. 저희 영상에 댓글을 좀 잘 달아주시는 분인데, 웬일로 또 당첨이 되셨을까? 제가 요번에 챙겨줬는데 당첨 축하합니다. 요번에는 대형 사각형 화분이에요. 대형이기 때문에 요건 하나 나가고 여기에 콩분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당나귀랑 비교했을 때 당나귀도 큰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갑니다. 요것도 제가 이게 얼굴이 얼굴이 된다. 닉네임이 다 바뀌어서 여기서 이름 써준 거에서 뽑을 거예요. 뽑아주세요. 말이 또 엉켰네. 뽑아주세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박경혜님 당첨 축하합니다. 여기 이벤트에는 이름이 있네. 인제 봤더니 안 써줘도 지금 물을 줘야 할까요?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분은 잠깐만, 탈락이다. 지정에 그 댓글이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에요. 다시 뽑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서 키우는 환경하고 이름을 써달라는데 그게 없어. 이번에 당첨입니다. 장미님 당첨되셨습니다. 2년 동안 다육이 다 뭐 이렇게 쓰셨네. 환경이랑. 그래서 주택에서 키운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장미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각형 화분에 콩분 5개가 나갑니다. 요번에는 여기에서 내가 화분을 어떤 거 갖고 싶냐, 화분을 어떤 거 갖고 싶냐 했을 때, 내가 미니분 갖고 싶어요, 대형분 갖고 싶어요, 중형분 갖고 싶어요, 뭐 콩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분을 또 추첨을 할 거예요. 뽑아주세요. 한 분 일단 뽑아. 이름하고 환경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댓글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화분 당첨 땡큐죠. 베란다 이렇게 쓰세요. 영란이라고. 정영란님 당첨되셨습니다. 요거는 댓글 그래요. 당첨 땡큐죠. 환호합니다. 베란다 작은 분, 미니분. 제가 요거는 중형분이거든요. 중형분이기 때문에 미니분 4개를 요걸 지금 요런 형태. 요게 좀 대형에 가까워요. 대형에. 이거는 왕대형이고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요거는 아니고 미니분 4개를 챙겨 드릴게요. 또 뽑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한 분이에요. 환경하고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은자님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쓰셨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이름이 있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구매하고 웃자란 병충해 생각 욕심. 남양 베란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전은자님 당첨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을 여기 영상에서 그 전에 2개까지 여기서 뽑았는데, 그 전 영상에도 이렇게 뽑는 거에는 이름이 있네, 신기하게. 근데 여기서 다 뽑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주셔야 제가 이메일을 드려요. 이메일을 드리면 전화하고 주소를 꼭 써주셔야 돼요. 2개가 없으면 택배가 안 나가요. 택배를 붙이려면 전화하고 주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축하하고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